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학년 1학기 기말 대평고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 적응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사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평행이동도 되어 있고 많은 변화가 있겠죠. 자, 이때 미지수의 값들을 구한 다음에 4분의 파이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사인 그래프를 하게 되면 위아래에서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진폭이 원래 2인데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것도 진폭이 여전히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A의 절대값은 1 이 정도를 알 수 있고 평행이동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거 올라가서 0부터 2까지 되어 있으니까 C값은 1이라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주기가 되겠죠. 주기. 자, 그래프를 보니까 0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래 주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사인 주기 2파이를 자, x 앞에 그의 절대값으로 b의 절대값으로 열심히 이렇게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b 값이 양수라고 다행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b 값이 3이라는 것도 얻어졌죠. 잘 구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a 값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그런 부분들은요, 주어진 값 좀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fx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 sin 3x 됐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군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a 빼고는 모두 다 결정이 되는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 계산 결과가 2다. 그러면 a 값이 얼마다? 자,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 값까지 다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f 4분의 파이를 구하게 된다면요. 자, 마이너스 사인이었죠. 사인. 자, 3인데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대보면 4분의 3파이가 되나요?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처리된 이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이거는 어떻게 되죠? 그냥 2분의 파이를 빼나요? 그러면 이제 4분의 파이가 됩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1 해주면 통분하면 2분의 자, 2를 먼저 쓸까요?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관련 시험 범위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모양들을 조금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점검해 보면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t 요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절대값의 플러스 t 요 녀석이 최대가 되고 마이너스 절대값의 플러스 t 이런 부분이 최소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주기 2파이를 b의 절대값 이렇게 나누는 것이 주기가 된다. 자, 요런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요. 자, 요런 것들을 물론 그냥 수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제의 그래프를 이제 바라봐 가면서 지금 제가 체킹해드린 이 내용하고 그래프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A하고 C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 모양에 이제 진폭과 평행이동, Y로의 평행이동 관련돼 있고, 자, 요 부분은 주기하고 관련돼 있고, 요거는 이제 X 평행이동인데 사실 X 평행이동은 이 앞에 B 값이 결정돼야 확실하게 좀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 처리해가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1번 첫 번째 문제 해설 마칩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수열 AN에서 AN은 n자리 자연수이고 AN은 각 자리 숫자가 1 또는 0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같은 숫자가 이웃 안 하니까 1, 0, 1 이렇게 되고 그럼 1, 0 하하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군요. 자, 그러면 A 10을 구해달라. 10자리니까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1이 되겠고 이웃하면 반복 안 하니까 0이 되겠고 1, 0 1, 0 2, 4, 6, 8, 1, 0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숫자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표시해 볼 수가 없겠느냐,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재밌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하면 여기 이제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이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10의 세제곱, 다음에 10의 5제곱, 10의 7제곱, 10의 9제곱 이런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다시 생각하면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비가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이제 공비가 또 100으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00-1분의 초항은 10이 되겠고 100에 항수가 5개 되겠고, 자,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99분의 이렇게 처리됐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10이라는 것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요게 이제 뭐가 되죠? 10의 10제곱인데 11제곱 빼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깔끔하게 표시해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결과를 뭐 다시 더하기 하라 뭐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뭐 수열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엔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수열인지 확인하고 그 부분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 가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잘 기억하고 계신 거죠? 자, 잘 하리라고 믿으면서 12번 설명 마칩니다. 1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가 10이고 B하고 C 각도가 75도인 이등변 삼각형 75, 75, 150. 아하, 이건 뭐 각 A가 30도라는 것을 뭐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길이가 같도록 잡았다. AD 길이, 그 다음에 EC 길이가 요 길이가 같아지겠다. 그럼 뭐 이쪽에 X 놓게 되면 이쪽에 X 한 변 길이가 10이었으니까 이쪽에 10-X 뭐 이렇게 놓겠다라는 뜻 같습니다. 자, D를 잡으려고 합니다. 삼각형 ADE, 요 삼각형이 되겠군요.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 넓이를,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 구하는 식이 뭐 식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1 x 10-x 그 다음 sin a가 되는데 이 a 각이 30도가 되니까 요 부분은 이제 2분의 1 처리돼서 4분의 처리되면 되겠고요. 자, 분자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처리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참수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는 이제 최고차급인 거고,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를 처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5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럼 이제 x가 5를 대입했으니까 최대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를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25 처리돼서 최대값 나오고요. 됐습니까? 자,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넓이 최대값 S 4분의 25 됐고, 자, 그때의 AD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는데 X가 5일 때 했으니까 5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나누기 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분이 쭉 이루어지니까 4분의 5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 정도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급인 것 같습니다. 뭐 자신있게 해야 됩니다. 자, 각도 주어진 거에서 필요한 A각 되어 있고요. 왜냐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어 있거든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형태를 잘 알아야 되니까 X 10-X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끼인 각 이런 모양에서 넓이 구해간 이 부분이 식을 이렇게 좀 세워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형 나왔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이것도 좀 어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했으면 좀 시작을 못하죠. 그냥 단순한 그냥 이 참수 최대치수를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됐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조금만 하면 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14번 설명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5개의 기둥이 있다. 15개의 기둥이 높이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A1, A2 해서 A15라고 하면 처음 8개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뒤쪽에 8개는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정 가운데에 있는 이 높이는 15다. 알겠습니다. 가운데 높이. 그리고 전체 125다. 이때 12번째 건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느냐.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면서 등차 수열, 지금 거꾸로 내려가면서 등차 수열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면 커져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A8이 15라고 했는데, 자, 시그마 이 부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좀 이렇게 크게 갈 때 가운데 부분 이게 한 번 계산되거든요. 다른 쪽은 이제 이거랑 이거랑 이제 똑같은 높이 형태니까 두 번씩 계산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저는 이제 두 번씩 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이 부분이 이제 125로 주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두 배의 A1부터 열심히 해서 A15까지 계산하고, 자, 그럼 이제 A15가 두 번 계산됐으니까 한 번 이제 15가 아니라 8이요. 자, 가운데 한 8, 이건 두 번 계산됐으니까 A8을 이렇게 한번 빼는 뭐 이런 형태의 산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25에다가 이제 15를 더하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두 배의 자, 요 합의하면 되는 거죠. 항수 8개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이 또 이제 15였으니까 15를 이렇게 딱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처리됐습니까? 자, 지워지고요. 요 부분은 이제 140인데 140, 8로 참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지가 않네요. 아하. 그러면은 4분의 70에다가 2분의 거든요. A1 더하기 15 하게 되면은 2분의 35 이렇게 되겠네요. 오호. 이제부터 좀 숫자가 이쁘지가 않네. 이쁘게 좀 하지. 자, A1은 그러면 가서 2분의 30을 빼니까 2분의 5 처리해서 첫 번째 길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자, 파랑이 15였으니까 자, 여기에서 차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7D가 나오는데, 그러면 2분의 25가 됩니까? 25 이렇게 처리되니까 D라는 것은 2 곱하기 7분의 25 이렇게 돼서 공차도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12를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A4하고 같겠죠? 가운데가 8항이었으니까 요거 합이 16에 8 이렇게 되니까 A4랑 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3D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초항은 2분의 5였고 공차가 와우 14분의 25인데 거기다 3D니까 곱하기 3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4에 7, 35에다가 여기는 얼마가 되죠? 60에 7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계산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0이 되나요? 110? 14분의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2분의 55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우와, 마지막에 산수 부분이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네요. 자, 특별한 이론은 좀 아닌데 저 문제가 그림 주어져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등차수열이라고 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공차 이루고 등차수열이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랑 뒤쪽으로 가면 또 파랑인데 이제 가운데 부분이 하나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쪽에 전부 다 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쫙 2배에서 더하기 해주면 간단한데 이 부분은 이제 한 번 계산했으니까 2번 계산해서 한 번 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해서 초항걸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초항 알고 이제 파랑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공차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 12항 이런 부분을 구해가는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죠? 자, 가운데 부분에 이제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꼼꼼하게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산수 부분이 이렇게 약분이 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서 조금 막바지에 계산할 때 살짝 당황할 수 있는데 차분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대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0부터 파이까지 두 함수. 사인 그래프네요. 사인 그래프. 평행 이동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열심히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 이동되어 있는 그래프를 좀 어떻게 잘 그릴까? 자, 이런 부분들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또 끝없이 어렵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놓고요. 됐습니까? 2분의 3파이, 뭐 2파이, 뭐 대충 주기 한 만큼 딱 그려놓고, 자,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그려놓고 이제 최종 그래프를 싹 그려가면 되는데, 자,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자, 맨 처음 그래프가 마이너스 x축 음위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만큼 평이동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죠. 자, 그럼 이제 범위만큼 해주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자, 마지막 각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4분의 파이 더하기 해주니까 요만큼 되겠습니다. 자, 요만큼 부분이에요. 요만큼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0부터 여기서부터 각도는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건 여기다 2분의 파이 이렇게 잡아서 각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4분의 파이 지점에서 또 최대는 또 약간 루트 2까지 커져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원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곳에다가 지금 루트 2가 곱하기 돼 있으니까 결과는 1 돼서 자, 그러면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1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왜 맨 처음 그래프를 그렸는지 좀 이해되셨죠? 자, 가볍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분의 파이부터 또 이렇게 또 그려갈라. 그럼 2분의 파이 또 역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뭐가 되죠? 또 2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파이를 집어넣으니까 또 어디죠? 여기 4분의 3파이 지점입니다. 그럼 또 똑같은 이런 그래프 모양을 어디까지? 파이까지 부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똑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평행이동돼서 지금 이렇게 또 특히 두 개, 뭐 전체를 그냥 한 방 딱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면은 그 부분을 이제 평행이동해서 그리면 되는데 일부분 이렇게 그려야 될 때 좀 힘겹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그냥 가장 기본 그래프 그려놓고 각도를 대입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가면은 최종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 fx 보겠습니다. 기억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최대값은 루트 2가 되겠고요. 최소값이 1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미스가 났네요. 주기는 자, 여기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범위가 겨우 0부터 파이까지 돼 있는데 주기를 묻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자, 뭐 그냥 주기 2분의 파이 우리가 맞추긴 하겠는데 에이, 좀 쑥스럽네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함수가 이런 게 뭐 계속 이어진다 뭐 이런 게 뭐 나와야 되는데 조금 좀 씁쓸합니다. 다음은요 fx하고 gx가 서로 다른 만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8분의 9니까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이렇게 각도 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분의 9 해서 만나는 이 각도들이 이쪽에 생기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 각도를 몰라서 세타라고 해주면 그 다음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칭 구조니까 다음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다음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요게 이렇게 세타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두 개의 파이에다가 또 뒤에 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파이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또 2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그 값은 이제 니은 디귿 이렇게 처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서술형 앞쪽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에서 fx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려지니까 큰 무리 없이 이제 보기가 해결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게 지금 범위를 쪼개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가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려서 그 각도들을 표시해서 그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최종 그래프 범위에다가 딱 표시해서 그려갈 수 있는 자, 이런 게 이제 좀 살짝 이게 실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 조금 복습 잘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3항과 10항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십시오. 일반항을 구해달라. 그러면요 A10에서 A3을 빼면은 7D가 되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21 처리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A 플러스 2T가 1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6해서 A 값은 2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뭐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제가 약간 그래도 서술형이지만 간편하게 처리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A 플러스 뭐 9D 마이너스 A 플러스 2D 뭐 이런 식으로 뭐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감점 당하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항을 좀 잘 구해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해결됐고 2번 문제는 이제 절대값을 해서 2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N이 위에서 구했을 때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 A1은 당연히 20이었으니까 뭐 그냥 항들을 좀 써볼까요? 그럼 20, 그 다음에는
17 이런 항들로 이제 더하기를 해서 가는데 문제는 3, 7이 21, 7항이 되게 되면 21이 소거되니까 2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까지 양수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2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엔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오호. 그래서 맨 마지막에 20을 집어넣으면 60이니까 어떻게 돼요? 60에서 24를 빼면 37이 됩니까? 마이너스 37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호를 바꿔서 여기를 이제 플러스로 딱 처리해서 이제 요걸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제 문제의 뜻이 이제 맞아 떨어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은 모두 다 뭐가 되죠? 등차수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합은 2분의 항수는 당연히 7개가 되겠고 20 더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이쪽은요. 자, 원래 20개인데 이쪽에서 7개가 빠져나갔으면 이쪽이 13개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뭐 1 더하기 37 이렇게 해주면 초항 플러스 마랑 이런 결과를 통해서 계산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7에다가 20이니까 7 곱하기 11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13 곱하기 38에 19 이렇게 처리됩니까? 뭐 산수가 왜 이렇습니까? 77 더하기 19 곱하기 13 이거 해야 되겠네요. 3, 9, 27, 3일은 57에 19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247입니까? 247? 그렇군요. 자, 그러면 4에다가 뭐 됐죠? 그러면 300 얼마였죠? 10에 20 이렇게 됩니까? 324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다운 뭐 그냥 무난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체킹한 이유는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이 지금 서술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 형태로도 출제 빈도가 제법 되는 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본 겁니다. 가장 먼저 일반항 구해 가는 부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래 서술형 답지 쓰는데 뭐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좀 더 자세히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7항까지는 양수가 되는데 8항부터 이제 음수가 돼서 이 음수된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해달라. 그래도 등차수열 합이니까 자, 등차수열의 합은 뭐 공식 쓰는 것도 편리하겠지만 항수 초항 플러스 마랑 2분의 항수 가로 열고 초항 플러스 마랑 이 부분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서 그런 형태를 이용한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아마 등차수열 정도니까 여러분들 뭐 자신있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자신있게 그리고 또 풀어야 됩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18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와, 오래간만에 보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복수 평면이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았고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이야기를 뭐 들어보지도 않은 많은 학생들이 존재할 텐데 자, 요런 표현이 지금 복소수의 극형식 할 때 공부해 가는 뭐 그런 표현인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몰라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재미나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이제 i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자, 이 부분 이 식이 허근을 갖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실수 a라고 이 주어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근을 갖죠? 혈내근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근이라면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또 하나의 근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 근의 합 이런 형태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코사인 세타 처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은 1 이렇게 됐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그러면 세타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까? 됐죠? 뭐 각도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냥 결과를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이 늠름하게 나옵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런 형태로 뭐 근이 얻어졌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이제 두 근의 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을 하게 되면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문제의 답에서는 a가 되나요? 자,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 처리해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a 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값과 세타를 구해라. 세타도 있었네요. 세타 값을 각각 구하시오. 세타 3분의 파이 있었고 a 값 1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출제자가 살짝 낯선 표현을 좀 썼습니다. 낯선 표현.
하지만 문제의 중요한 특징, i의 복수수 i가 보이는 걸 보고 흑은 갖는다. 결례근 자 이렇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결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빨리 갖춰야 됩니다. 서술형 세 번째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대평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외접하고 각도가 세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 위에 D점을 잡는데 각도가 이쪽 각이 세타가 되도록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BCD 이 넓이를 구해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해가려면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럼 구해달라. A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OM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여기 접하는 부분이니까 AM을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타내달라.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분의 세타 이렇게 잡아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쪽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탄젠트 관계를 이용해야 되니까 와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AM 길이를 뭐 곧바로 구하게 되면 좀 역수 모양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처음부터 분수 형태 나와서 깔끔치는 않지만 뭐 처리는 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M 삼각형 ABM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타내 달라.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AB 분의 AM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AB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 값을 나누기 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AB 길이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 AB 길이는요 2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실은 문제에서 이 AB 길이는 무슨 길이? BC 길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BC 길이하고 같아. 이 부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위의 결과를 이용해서 BD 결과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그림 가서 잘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인 세타 분의 BD 길이는 됐습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우리가 구했던 BC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곳에서 BD 길이를 구하게 되면 또 사인 세타 곱하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사인 3세타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겠고 사인 세타는 열심히 곱하기 할 거고 BC 길이는 위에 구한 것을 쓰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처리 썼죠. 자,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센스 있게 사인 3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여기를 이제 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을 자 이런 부분 처리해주면 BD 길이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해갈 수가 있겠죠. BC, BD 자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BD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각 2세타 이렇게 주면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BC 길이 아까 구해간 거 코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BD 길이 사인 3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탄젠트 세타 됐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를 이렇게 곱하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미래를 위해서 뭐 학습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 무지 재밌는데요. 이 코사인 세타 사인 3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 분의 사인 2세타 뭐 탄젠트 세타 우와 뭐 화려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만 삼각함수 형태로 뭐 곱하기가 열심히 돼서 결과 처리되니까 뭐 답이 맞나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미래에 미적분학 공부하고 이럴 때 삼각함수를 또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거든요. 변 길이를 어떻게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시해 갈까 이런 공부를 좀 미리 다시 한번 좀 더 하게 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답 형태도 있지만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게 되면 이쪽 각도가 세타가 되거든요. 세타를 이용하면 이 길이가 또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저 AB 길이 자체가 탄젠트 세타에다가 아까 구했던 AM 길이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도 구해지고 하는 거니까 뭐 표현법 자체가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문제 주어진 거에 어떻게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비로 표시해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낯선 형태이니까 좀 복습을 좀 철저히 잘해서 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19번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 대평고 해설이었고요. 자,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